안녕하세요. 최정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다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던 게 뉴스인데 오늘 하루 만에 입 싹 닫고 다른 말을 또 하고 있죠. 오늘 아침부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역시나 이 공포장에 휩쓸려서 던지면 안 된다. 이번에도 또 확인이 됐고요. 지금 가장 큰 화두 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평화회담 가능성입니다. 이란의 정보기관에서 미국 CIA로 이 회담을 제안했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접촉 시도를 인정을 했고요. 이 팽팽하던 긴장감이 느슨해질 것 같으니까 이 틈을 타서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심에 리플이 또 서 있다는 게 의미가 있죠. 왜 하필 리플이냐? 이 국경 간의 결제 그리고 금융,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리플 특성인데,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안정을 찾으는 조짐만 보여도 가장 먼저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이란 접촉 그 뉴스 나오자마자 이미 종전된 것 마냥 돈의 흐름을 새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튀어나온 분석 중을 보면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숫자들이 눈에 띄입니다. 한 분석가는 리플 잠재력이 4자릿수, 그러니까 $10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아주 대담하게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게 단순히 말도 안 되는 희망회로만 돌리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핵심을 보면은 기관 투자 그 진입으로 인한 공급 충격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찔끔찔끔 사는 게 아니라 이 거대 자금이 리플 물량을 통째로 잠가버리는 상황이 오면은 이 가격의 상단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멀리 보면 2030년 말까지 전 세계 모든 가치의 80%가 토큰화 될 거다, 블록체인이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다 할 것 없이 모든 자산이 디지털로 바뀐다는 건데, 그 중심에서 리플이 어떤 역할을 할지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이 커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판을 또 흔들고 있습니다. 이 의회를 향해서 또 은행을 향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아주 강하게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은행권도 대놓고 저격을 했다 말씀드렸죠. 이 은행권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확고하다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중국한테 다시 패권을 뺏기지 않으려면은 미국이 가장 먼저 이 시장의 기준을 세워놔야 된다는 게 트럼프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정치가 자본의 길을 터주겠다고 아예 불도처럼 밀고 나가고 있고요. 행정부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이 규제 당국도 암호화폐 시장 확장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조치들을 진행 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측 시장 플리마켓까지 영역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장벽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코인 열풍 우리가 막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이걸 다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미국이 주도해서 이 시장을 키울까, 이걸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이 전쟁 공포 리스크라는 뉴스 헤드라인 뒤에서 이렇게 투자의 환경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리플이 $1000 간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관들이 리플을 전략자산으로 매집하고 토큰화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도 계산하지도 못할 겁니다. 결국 오늘 암호화폐 시장 반등은 단순히 평화회담에 대한 기대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이 암호화폐의 가능성, 리플의 잠재 가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중인 거죠. 전쟁 언제 끝나냐, 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게 이건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리스크가 다 해결이 되고 나서 내가 포지션을 잡겠다 하면은 이미 리플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체질이 완전히 바뀐 상태일 겁니다. 어제 오늘 이 리플 반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쟁 언제 끝나냐, $1000 진짜 갈 수 있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전쟁 중인 이 시점에 트럼프가 은행들을 비난하면서 이 법안 서두르고 있는지 그 이면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왜 트럼프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거를 딜레이하고 있는지,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이것도 그 이유를 역으로 보셔야 돼요. 중개 수수료 그 주도권이 사라지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냅두면은 절대 하지 않을 거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벽을 깨부수고 있는 거고요. 리플이 4자릿수 가격 $1000 이상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 이 규제 불확실성이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그냥 상승장 이런 게 아니라 부의 이동 경로가 지금 재설계되고 있는 장세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자산의 80%가 토큰화가 된다면
그 수많은 데이터 그리고 가치 이걸 실어 나를 유통망 고속도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유력한 인프라가 지금 바로 리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의 공급 충격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급격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 한번 짚어봤죠. 결국 시장의 방향, 자본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렇게 수백억 수조 원이 움직이는데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는 개인들의 삶이 왜 갈수록 팍팍해질까요? 내 지갑에 있는 현금의 가치가 매일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미국 정부가 연준해진 빚이 4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700조 원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빚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빚이 늘고 있죠. 이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을 계속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계속해서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 구조인 겁니다. 이건 예측 같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5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150원이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7,000원 정도 하니까 거의 50배가 오른 거죠. 당시에 95원 하던 소주 한 병이 지금 식당에서 먹으려면 5,000원이죠. 거의 100원이 5,000원이 됐으니까 이것도 50배가 오른 겁니다. 이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고 결국에는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절망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값입니다. 1978년에 분양했던 이 강남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돼요? 현재 실거래가로 28억 정도 하죠. 140배 가까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음마아파트의 가치가 140배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이 노동을 해서 버는 종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20대들이 어떻게 해요? 월급 들어오는 족족 주식이나 코인에 집어넣습니다. 왜? 저축을 하면 손해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바닥 구간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반토막 나버린 내 자산을 헐값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무조건 현금으로 꽉 쥐고 방어막을 치셔야 됩니다. 왜 하필 6개월이냐? 코인 시장의 긴 횡보 사이클이 와도 내 본업이 흔들리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억지로 코인을 손절하지 않고 온전히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철벽 같은 방어막을 치고 그 남은 잉여 자본을 수량이 한정된 하드에셋 그 중에서도 ETF 연관 코인에 옮겨놔야 되는 겁니다. 왜 하필 ETF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묶어놨던 규제를 지금 풀고 일반 상장 기준을 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심사만 8개월씩 걸리던 게 이제는 요건만 맞추면 2달이면 승인이 나게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TF 승인, 이건 수천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퇴직연금이나 블랙록 같은 전 세계의 진짜 거대 자본들이 코인 시장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공식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기관에 돈이 꽂히는 ETF 코인은 무조건 오릅니다. 반대로 여기에 편입되지 못하는 작코인들은 철저하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코인이 선택되고 어떤 코인이 오르냐? 작년에 제가 3가지 코인을 찍어 드렸는데 그 중에 2개는 이미 상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내내 말씀드렸던 리플입니다. 리플은 작년 11월에 ETF 상장이 진행되면서 바로 결과가 나왔죠. 나스닥 상장 첫날부터 5,800만 달러, 거의 1,000억 원 정도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쐐기를 박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합류를 했습니다.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회사의 수장이 이제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직접 주무르는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리플이 제도권에 완벽하게 안착했다. 암호화폐 중에서 리플의 위치가 아주 독점적이다. 이걸 증명을 한 겁니다. 리플 다음 타자, 제가 바로 솔라나를 찍어 드렸었는데 리플하고 같은 날에 동시 상장을 했죠. 솔라나 ETF도 상장 첫날부터 2억 달러, 거의 3천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총이 5위권이고 11만 원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위협하는 압도적인 기술력 덕분에 대형 운용사들이 앞다퉈서 상장 서류를 들이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타자, 트론입니다. 시총 10위권. 현재 400원대인 트론도 막대한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을 바탕으로 월가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상장이 된 솔라나보다도 압도적인 수치예요. 리플과 솔라나에게 이 국적 때문에 순서만 밀렸을 뿐이지 트론 ETF 승인도 이제는 정말 임박했다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플, 솔라나, 트론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미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덩치가 너무 커져서 아무리 기관 자금이 들어와도 현실적으로 수익률이 3배, 5배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10배, 20배짜리 수익은 여기서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진짜 큰 돈은 어디서 벌리느냐? 지금 이 순간에 미국의 SEC 책상 위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대중들은 아직도 이름조차 잘 모르는 SEC 자동 승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 시가총액이 가벼운 코인들에서 터집니다. 리플이 하루 만에 1000억 원의 거래량이 터졌어도 애초에 리플의 시총 자체가 무려 140조 원이었어요. 폭등을 만들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이 코인은 방금 말씀드린 리플, 솔라나 같은 대형 코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총이 워낙 가벼워서 월가의 자금이 조금만 흘러 들어와도 그대로 10배, 20배 위로 쏘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 이름도 모르는 해외 작거래소에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수많은 리스트 중에서 이 기관의 진입 흔적을 포착한 딱 이 한 종목,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유료방 가입하셔라, 멤버십 가입하셔라, 뭐 금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를 보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밑에 댓글창에 그리고 더보기란에 제가 신청 페이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신청란에다 심사대기 이렇게 4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기관의 진입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정밀 분석 자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는 통장에 찍힌 돈 그리고 지갑 속의 종이돈, 이건 우리가 외면한다고 그대로 버티는 남아있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 이 필연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내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을 쥐고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가 오를 하드에셋에 내 자본을 선점해 두고 이 투자 시장에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알고 뉴스에 터졌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리플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작년에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리플에서 똑같은 수익 내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직 터지지 않은 이 종목을 반드시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바꿀 기회를 이번에는 반드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